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CS의 핫한 기업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에클레어 어떻게 얘기해요? 예, 에클리어 맞습니다. 에클리어. 예. 정윤지 대표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기 전에 뭐 얘기를 많이 좀 해주셔서 예. 제가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정말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부끄럽습니다. 네. 예. 좀 기업 소개? 에클리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예. 이제 기업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예. 소개 좀. 우선 저희는 창업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은 새내기 기업입니다. 전혀 안 그러 보이시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저희 에클리어라는 브랜드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저는 네. 지난 30년 동안 네. IT와 CE의 소비자 부분의 해외 사업을 주로 했던 네. 경력이 있었고 글로벌 회사부터 스타트업까지의 경력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주로 ODM 사업에 국한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30년 넘은 경력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 브랜드 사업을 네. 해보고 싶다라는 그 갈망을 인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아이템이 이 모바일 주변 예. 기기 디스플레이 주로 이제 휴대용 모니터, 그렇죠. 예, 휴대용 예. 모니터. 근데 이제 앞에 보이는 예. 제품. 앞에 보시는 이 두 제품인데, 네. 이 제품이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네. 기대 이상의 고객님들의 호응에 따라서 이제 시장과 제품 검증을 통해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말부터 해외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우선적으로는 제가 과거에 유럽에서 7년 정도를 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유럽 시장이 단일 시장 규모로서는 사실 미국 시장보다 큰데, 네. 문제는 유럽이 EU 연합뿐만 네. 아니라 그 동유럽, 서유럽 전부 다가 굉장히 각각의 나라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한번 유럽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알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은 독일의 굉장히 큰 보트만이라는 그러니까 WORTMANN 보트만 그룹이라고 매출이 작년도에 1조 2천억 유로니까 그러니까 1억 2천억 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1조 7천억 정도쯤 되는 회사고, 유럽 내에 15,000개 정도의 리셀러를 보유하고 있는 데하고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좋거든요. 와디즈에서는 어느 정도 펀딩이 됐어요? 워디즈에서는 저희들은 주식형이 아닌 리워드 타입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1차 펀딩을 준비한 거는 500대였었고, 사실 맨 마지막 날에 12시 되기 전까지 500대를 다 팔려서 완판이 돼서 되는데 1분 전쯤에 누가 2대를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살까라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거의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냥 내비로 두고 네. 사실 500대 중에 498대가 판매가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는 그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그 안드로이드 특히 이제 S사가 보유하는 게 절대적인 70 몇 퍼센트 정도쯤 되고 있는데, 애플의 보유도 사실 소비자들도 한 25% 정도 뭐 데이터마다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애플의 기본적인 전략이 폐쇄성 때문에 사실 애플의 화면을 다시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애플이 제공하는 오리지널 AV 어댑터를 쓰면 되겠지만 일단 가격도 고가이고 해서 애플 유저를 기본적으로 타겟을 해서 그 와디즈에서도 그런 텔링 스토리로 이제 고객에 접근해서 그게 적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좀 특장점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애플과 연동된다는 연동된다는 거고, 그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뭐 메일을 본다든지 하는 거하고 뭐 너무 화면이 크니까 좀 이상하죠. 그다음에 하는 거고,
저희가 이 제품을 기획을 했을 때 또 하나 되게 고민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기존에 나와 있는 폴더블 모니터는 대부분이 그 중국산 이 폴더블 모니터가 탄생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19년도에 기존의 랩탑의 수요가 굉장히 시장이 저조하다 보니까 랩탑용 LCD가 굉장히 시장에 재고가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고민하에 이제 기본적으로 랩탑용 LCD를 적용해서 휴대용 모니터를 한번 그러니까 주로 텍스비 유저 온라인을 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휴대용 모니터의 포트의 구조가 양 옆에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유사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분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공용 툴, 공용 마더보드를 쓰는데 이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새로운 트렌드가 숏폼 비디오 그리고 릴 같은 거를 보기에는 그 기존에 있는 제품은 기구적으로 그게 쉽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 제품은 기구적으로 세로 모드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들 기능이 얘가 65와트 PD 차징 그러니까 45와트 PD를 줘서 대부분의 이제 저 대표님 갖고 계시는 요가 노트북도 기본적으로 미니멈으로 45와트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출장 이동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여러 개의 차저를 다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해외에 갔을 때 또 하나의 가장 큰 고민은 각각의 나라마다 파워 플렁이 다르다라는 건데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65와트 충전기에 세 가지 파워 플렁을 써가지고 모니터에서 랩탑을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충전이 완전 용이하게 만드시는 그게 이제 패스로 기능이라고 했는 예. 근데 랩탑에서도 이제는 사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랩탑 입장에서도 이 타입 C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랩탑에 저희 거를 꽂아도 얘를 또 충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제일 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가격대가 기존의 중국 브랜드 기업 제품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도 그렇죠. 예. 선호를 많이 하신다고 한 게 뭐 그런 이유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은 사실 저가의 초저가 제품이 시장을 지배해야 되는데 시장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타겟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기존의 랩탑 유저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소위 이제 저희들 자체 분석에 의하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유저라고 정의를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애플의 스마트폰 유저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의 스마트폰 유저를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프리미엄 유저라고 국한을 했고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난 사실이 2020년 21년도의 양해 동안 애플이 대략 한 4억 7천만 대 그리고 삼성이 그 갤럭시 S 시리즈만 한 1억 3천만 대 정도쯤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해 동안만 하더라도 6억 대 넘게 팔았는데 동기간 동안에 데스크탑 모니터는 대략 한 2억 한 7, 8천만 대 정도 팔렸으니까 2배 이상의 시장 규모가 있는데 거기 시장은 아직 아무도 들어가질 않았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봤던 사실 중에 하나는 애플과 그리고 삼성의 프리미엄 폰을 갖고 계신 고객들은 거의 99.9%가 랩탑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타겟을 한 거고 그러다 보면 애플 유저만 사실은 가져가셔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예, 애플 유저만 가져가도 사실 큰 마켓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버금돼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폰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보다 많이 팔릴 수 있는 나라가 제일 큰 데가 일본. 일본. 예, 일본이 한 63%. 그 다음에 미국이 한 53%. 네. 그 다음에 영국이 한 50점 몇 퍼센트, 51%가 좀 안 되는 시장 규모. 그 나머지 나라는 절대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제일 많은 보급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폰에 해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씩 더 고민하고 차별화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디즈에서 처음 런칭해서 선보인 거고, 예, 지금 새로. 예, 예, 이게 조금은 다른 건데 네. 또 이 제품은 와디즈를 했을 때 첫 번째로 받았던 가장 큰 피드백은 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무의식 중에 얘를 보면 얘를 터치를 하려고 하는 네. 네.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터치를 하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일단 무거워지고, 예, 그렇죠. 예, 터치의 그 글라스 무게가 네, 대략 한 네. 100g 미만이기 때문에 무거워지고, 네. 두 번째는 배터리에 대한 리퀘어먼트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배터리를 넣을 수도 있지만 네. 이 모니터는 제가 해보니까 얘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럼 모니터에 배터리를 넣는 순간에는 모니터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무거워질 네, 수밖에 네, 없고 거기에는 뭐 파워 매니지먼트도 들어가야 될 네.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모니터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바보 상자라고 네. 네.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주 기기 소스 기기가 주는 인포메이션만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해라. 네가 손자서 하지 말는 것만 하면, 네. 보여주는 것만 충실하게 해도 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받았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타블렛이랑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애플이 지금의 현재 폼팩터를 마지막에 낸 게 제 기억으로 한 5년 전, 6년 네, 전이고, 삼성 역시도 새로운 폼팩터를 안 내고 네. 단지 하드웨어 스펙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네. 타블렛 시장이 점점 줄어드니 결국 액세서리를 팔아서 네. 뭐 양사의 하이엔드 제품을 사면 거의 1,000불이 넘어가는 그쵸, 어마어마하죠. 가격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패드는 애플의 에코시스템 상에서 애플 기기끼리는 세컨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사이드카라는 기능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럼 과연 아이패드를 윈도우 베이스의 노트북에 세컨 디스플레이 쓸 거냐? 그건 쉽지가 않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삼성의 갤럭시 탭이나 네. 안드로이드 탭도 이 탭이라는 거는 스탠드얼론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걔가 세컨 디스플레이로서 소스 기가의 기능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탭은 탭용 패널을 쓰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클 수 있는 사이즈가 12.1인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최소한 뭐 1,000불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해외 시장에서 250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32만 1,000원이니까 조금 더 싸게 팔아서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그 가격대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17.3인치의 터치가 지원되는 제품이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아시다시피 모바일 폰의 디스플레이의 리프레시 레이트이 다 120Hz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가 모바일 게임이 이제 기존의 PC나 게이밍 콘솔을 넘어갔을 때, 그럼 모바일 게이밍을 할 수 있는, 익스텐션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디바이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게임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소위 말해서 방치형 게임, 방치형 게임. 헤비 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물론 PC 게임에 뭐 PC 전용 그 게임용 전용 데스크탑 모니터를 쓰고 계시지만, 또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방치형 게임을 또 옆에 놓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치형 게임에 맞는 제품으로서 이 제품은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조사한 바는 저희들이 처음인데 17.3인치의 FHD의 게임 전용으로 리프레시 레이트이 300Hz에서 360Hz까지 오버클럭킹도 가능하고, 물론 게이머들이 좋아하시는 DP 포트도
DP, HDMI, Type-C 2개, 그리고 이 USB-A 포트까지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터치 스크린까지 지원되고,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저희들 로고가 백러칭이 멋있어요. 되는 게 처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27인치 이런 모니터도 있는데 그 모니터 라인도 가지고 계시죠? 예,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거죠. 제가 이걸 하게 된 가장 큰 게 우리가 쓰는 가장 많은 액세서리의 폼팩터는 이 USB-A 타입의 젠더인 거거든요. 네. 물론 타입C도 가고 블루투스도 가지만 네. 이 액세서리는 절대로 저는 이 USB-A 인터페이스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키보드 마우스도 블루투스가 네, 네. 있지만 사실 블루투스 풀 블루투스로 되는 거는 가격도 비싸고 네. 그리고 개를 붙일 수 있다고 하면 스마트폰에서 결국은 블루투스를 3개까지 붙일 수도 있고 2개까지도 네, 붙일 네. 수 있지만 문제는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범용성인 USB-A를 스마트폰에는 붙일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얘를 그럼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라는 그 고민에서 그러면 모니터에 붙일 거고 저희들 기술 중에 하나가 결국 미러링인데 네. 미러링은 오디오와 비디오 신호를 보내주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네, 뭐 네. 에어플레이나 네. 미라캐스가 낫지만 얘 USB 시그널은 미러링에서 못 보낸다는 거거든요. 예, 그 점을 착안을 한 겁니다. 시장의 수요를 너무 잘 이렇게 좀 캐치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타겟 시장이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스마트폰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은 곳이 타겟 그쵸. 시장으로 예.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신 이제 유럽 시장은 이미 파트너 예. 셋업해서 이제 예. 어마어마한 이제 예. 만들어 가실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시장도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을 네. 하고 있고 네. 예, 일본 시장은 지금 포텐셜 디스트리뷰터 파트너하고 계속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본도 이미 파트너가 예, 다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예, 예. 왜냐하면 사실 대표님이 갖고 계신 네트워크나 경험이 다른 분들은 사실 가져가기 어려운. 뭐 그럴 좋은 제품 만들어도 예. 시장 확장을 할 때 현재 그런 파트너를 뭐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사실 그 덕분 30년 동안 해외 사업만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직도 비즈니스 그러니까 연결되고 했던 친구들이 결국 그 신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었던 하나의 제일 큰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그러면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베스트바이 그러니까 뭐 거기에 갈 수 있지만 사실 미국은 저는 의도적으로 좀 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모든 IT 소비재 산업을 하는 분들의 마지막 로망이자 꿈인 때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미국의 대형 채널 예를 들어서 베스트바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옛날에도 경험을 해봤지만 우선은 이제 뭐 스텝 바이 스텝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제품을 내셔널와이드 미국 전역으로 디플로이를 한다 그러면 월마트 같은 경우는 2,000개가 넘는 스토어 예, 그리고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계속 정한데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까지 700 몇십 개 정도의 스토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 스토어 매니저의 KPI가 만약에 새로운 아이템을 쉘프 스페이스에 얹어주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레비뉴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템마다 다른데 대략 40만 불에서 50만 불을 주에 예, 한 달에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하시긴 좀.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페이먼트 텀이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만약에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안 팔리거나 재고가 남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예, 스탁 로테이션이나 프라이스 프로텍션 이런 부분 리스크가 되게 많네요. 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면 미국의 대형 양판점의 비즈니스는 실제 비즈니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재무적인 파이낸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널에 그 사람들의 평균 그 결제 기준가 60일에서 90일 정도쯤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적인 큰 금액을 거기다 쏟아붓고 네. 그리고 내가 또 백엔드에서 물건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까지 생산해서 로지스틱까지 하면 2달, 3달 정도를 어마어마한 작업. 그 작업을 전부 다 감안하지 않고서는 네. 미국 시장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웬만한 시장에 그러니까 그 큰 시장만 보고 물론 잘하셔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너무 장밋빛 전망만 네, 보고 네. 했다가 웬만한 중견기업도 하루아침에 회사의 전망을 건드릴 수 있는 위험적인 거거든요.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아이리버가 미국 그쵸. 시장 진출한다고 그랬을 때 예. 올해 못 갔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시장인 거죠. 예. 그럼 뭔가 이제는 어느 정도 미국이 아닌 일본이나 유럽에서 예. 기반을 만드신 다음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진출을 하시는 걸로. 예. 예. 그리고 사실 보면 미국 시장은 조금은 좀 인내와 결국 브랜드 어웨어니스가 되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앵커라는 중국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예, 잘 아시는 네. 그 파워 액세서리인데 이 앵커라는 회사가 굉장히 재밌는 회사가 창업자가 구글 출신의 엔지니어였었고 예, 이 사람이 봤던 하나의 마켓이 원래 이 사람이 착안했던 건 노트북용 호환 배터리를 하다가 그 애플이 아이폰을 시장에 출시하면서 그러니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없는 일체형 시장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만 보더라도 저희들 뭐 삼성 갤럭시 3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고 그쵸. 보조 배터리를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니면서 네. 닮은 그걸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휴대용 보조 배터리 팩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보조 배터리라는 새로운 캐터고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매했던 채널은 오로지 아마존 채널만 판매를 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아마존 네이티브 브랜드로서 판매를 한 거고 그리고 중국 업체이고 지금 대부분의 오퍼레이션이 저장성에서 일어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앵커라는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라는 거를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 채널이 여러 군데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잘 아는 중국 브랜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랜드 파워는 이 앵커가 다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파워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20년인가 21년도에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그러니까 그 8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로 신천 시장에 상장을 했죠. 그런데 그 앵커가 지금 앵커 브랜드 이외에도 5개나 6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각각의 브랜드의 뭐 사운드코어 같이 뭐 오디오 브랜드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업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기업이 또 대표님이 그렇죠. 비즈니스 할 때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고 이번에 이제 CS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못 뵀는데 CS의 좀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그래서 제가 CS를 자랑은 아니지만 올해가 31번째 CS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CS가 예전에 20번 조금 안 갔거든요. 31번째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CS가 CS 윈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1월달에 하는 거 그리고 6월달에 시카고에서 하는 CS 서머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CS 윈터 때 올해 그러니까 올해 그 할리데이 시즌에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CS 서머 때 이제 본격적인 할리데이 시즌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선보이고 실제로 이제 계약은 서머 때.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CS 서머를 알고 계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연세가 60세가 넘으신 분들일 네. 거예요. 예. 와. 예.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사실 제가 했던 CES는 대부분이 그 ODM 사업을 주로 했기 네. 때문에 네. 그 전시장 근처 호텔에서 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고객 그리고 접촉했던 고객들과 일단 호텔의 호스피탈리 스윗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했지 실제로 플로어에서 부스를 갖고 하기에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부스에서 네. 전시행 기간 동안에 있어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올해의 성과는 네. 이 폴러블 모니터가 제가 22년부터 22년, 23년, 23년, 24년, 25년 네. 이 3회를 나오면서 이 시장이 분명히 열리고 있구나. 예, 그리고 확인하는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성과 중에 하나는 매번 새로운 고객을 얻게 됐는데 요번에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채널, 즉 B2B 채널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는 밀리터리 쪽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밀리터리나 이게 왜 재밌냐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보시면 미국 경찰차에는 개인용 랩탑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미국 경찰들도 급하면 SMS 메시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스마트폰들이 미국 경찰의 나이들이 다 뭐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네,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의 화면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경찰 역시도 아이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저리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디맨드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그리고 또 밀리터리 쪽에서 올해 두 분이 이 두 업체가 똑같은 인콰이어리를 한 게 뭐냐면 이제 최근의 전쟁은 드론의 전쟁인 거고 그 드론은 대부분이 다 중국산 드론의 커머셜 드론을 쓰다 보니까 결국 드론을 조작하는 그 드론 오퍼레이터가 스마트폰을 갖고 쓰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일단 작고 예,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야전에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그 드론 오퍼레이터가 뭐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혹은 누가 백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큰 화면에 대한 디맨드가 이것처럼 16인치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하게 됐고 요번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이게 NDA 사항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일 큰 전 세계 제일 큰 항공기 제작 업체에서 NDA를 받았고 이제 저희들 관련돼 있는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B2C와 B2B의 수요가 정확하게 딱 좀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CS 맞습니다. 어디에 계셨어요, 부스는? 성남산업진흥원 내에 있었습니다. 성남진흥원 부스에 계셨구나. 그리고 이게 미국 시장에서 재밌는 리퀘어먼트하고 또 유럽 시장에 저희 고객이 파는 게 대략 250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자율이라는 게 아직도 굉장히 저리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백투 오피스의 활용도가 높아졌지만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팀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재택이나 리모트 워크를 하다가 해보니까 기업도 기존에 그 많은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고정 비용의 오피스 유지 비용을 줄이고 결국 모바일 체제로 가고 그리고 그 기업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도 자기가 좀 더 플렉시블한 근무 시간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컴퓨팅의 활용도가 높아진 거고 두 번째로는 다들 랩탑을 갖고 있는데 그럼 미국은 누구나가 다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출장을 가서 호텔에 가면 호텔의 구조라는 게 어느 전 세계 호텔의 구조도 호텔에 데스크탑 모니터가 있는 데는 없거든요. 없죠. 그리고 호텔에 스마트 TV가 다 있지만 TV의 위치는 자기가 두루누워 있는 침대에 보여 있는 거지 책상은
TV랑 보이지 않고 항상 반대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거죠. 네, 예. 그냥. 근데 노트북이라는 걸 다 들고 다니는데 네. 이미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는 듀얼 데스크탑을 통해 가지고 듀얼 모니터의 생산성을 경험하다가 네. 이게 출장 가면은 노트북 하나 화면으로 보기에는 네.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늘고 기업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이거를 자산으로 사서 네. 주는 것보다는 한 달에 뭐 한 12, 15불이면 24개월을 쓰게 되면 그냥 이 분할 판매 후에 소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쓰는 기간 동안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디맨드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식도 다양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요에 맞게.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무슨 B2C 채널에 광고비 온라인 광고비 많이 쓰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통신사 지금 한국의 한 통신사의 가입 사행품의 형태로 사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LG 하고 있고 또 다른 통신사하고도 지금 또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일본에 통신사도 가서 접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전 세계 통신사의 고민이 자기의 기존 서브스크라이버를 계속 유지하거나 그리고 이거를 새로운 서브스크라이버를 타 경쟁사가 갖고 있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일본 시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활부 판매가 단순하게 이 기기에 한해서만 활부 판매를 하는데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고 이자율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일본은 재미난 게 내가 이 폰을 팔면서 대리점 레벨에서 다른 액세서리까지 전부 다 묶어서 활부 판매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을 사든 삼성폰을 사면 그 다른 뭐 탭을 사거나 무슨 액세서리를 사거나 무슨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 무슨 헤드폰을 살 때 그게 토탈 그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활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처음에 캐시로 주고 사는 것보다는 부담감 없이 활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디맨드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바쁘시겠다. 그때 이제 엊그저께 창립교육을 오셨지만 지금도 이렇게 나눠보면 뭔가 되게 여유가 있으신 들거든요. 그래서 좀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는 일단은 국내 업체지만 저희들에서 국내에서 저희 목표는 단시간 내에 3년 이내에 이 폴러블 모니터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파워를 만들려는 게 이제 저희들 첫 번째. 왜냐하면 한국 시장의 고객들이 굉장히 까탈스럽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다른 쪽에 비해서도 뭐 여러 가지 리ኳ어먼트. 한국에서 이제 시장 검증이나 제품 검증에 마친 제품은 전 세계 어디에 나와도 저거 할 수가 있다는 거에서 우선적으로는 단기간 목표는 3년 이내에 이 폴러블 모니터, 휴대용 모니터에서는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선두 업체로서의 위치를 마련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이제 저희들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유럽, 일본,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쪽도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신시장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데가 중동 시장입니다. 중동 시장은 재밌는 게 아이폰도 있지만 삼성의 하이엔드 폰도 꽤 많이 팔리는 시장이고 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걸프 7개국에서 저희들이 이미 두바이에는 저희들 중동의 디스트리뷰션 파트너를 셋업을 했죠. 저희 다다음 주에 아부다비 가는데. 그러세요? 그래서 요번에 GTX 10월달에 저희들이 GTX에 저희들 부스를 가져서 저희 디스트리뷰터하고 같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도 뭐 1년에 취재하는 전시가 한 50에서 100개 정도 분야별로 다 가는데 대부분 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무조건 에클리어 모니터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5월달에는 프랑스 파리의 비바텍도 가세요?
예, 비바텍도 저희도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오시면은 그러면 한번 뵙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프랑스에 또 저희 또 친한 매체가 있어가지고 또 협업해서 취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오늘 너무 사실 대표님 얘기하다 보면 제가 벌써 한 2-3시간은 금방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터뷰다 보니까 그렇죠. 예, 다음번에는 다음에는 그 딱 시점이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어떤 해외 가실 때 이슈 있을 때랑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3년 안에 국내 1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한번 또 그쵸. 예. 오시고 감사합니다. 또 저거 에클레어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